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인을 이용한 일반적인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가지고도 이제 맥스에서 많이 모델링을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 폴리곤을 이제 박스나 뭐 이제 면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 배웠는데, 라인도 생각보다 이제 라인을 가지고 모델링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모델링을 접하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라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은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모디파이어를 지금 세팅을 안 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이제 모디파이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건데 복습이에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고 컨피규어 모디파이어 세트라는 메뉴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1개인데 뭐 한 16개만 할까요? 16개. 엔터 치시고요. 그럼 이제 딱 바뀌죠.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UBW 맵이죠. UBW 맵 여러분 안 배우셨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는 걸로 UBW 맵을 많이 놓고요. UBW가 있으면 언랩이 있죠. 언랩 UBW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폴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디트 폴리가 어딘가요? 에디트 폴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면을 노멀 맵 같은 거 뽑을 때 이제 많이 씁니다. 프로젝션.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킨을 많이 하죠. 리깅 할 때 스킨 같은 거 많이 하고요. 플렉스를 먼저 넣을까요? 플렉스 잘 안 쓰는데 스킨 여기 있네요. 스킨.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많이 씁니다. 익스트루드 생각보다. 익스트루드 어디 갔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클로스 모디파이어. 이거는 이제 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씁니다. 이제 뭐 글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 앰퍼. 이건 사람 머리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씁니다. 헤어 앰퍼. 그 다음에 이거죠. 예. 요거죠. 엉뚱한 걸 드래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bdivide인데, 글쎄요, 이것도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subdivide. 그 다음에 turn to poly, 아까 했던 거죠. turn to poly. 스피어리파이 먼저 할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turn to poly. turn to poly 어디 갔죠? turn to poly. 예, 여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스무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스무딩 그룹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무스도 많이 씁니다. 어디 갔죠? 스무스 시미트리 먼저 넣겠습니다. 시미트리. 그 다음에 쉘 많이 쓰죠? 네, 쉘 많이 씁니다. 쉘 여기다 놓고, 스피어리파이 여기 있네요. 스무스가 어디 갔나요? 스무스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스무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진짜 많이 쓰는 거 있죠? 쉘을 여기다 놓고, 폴리 여기다 놓고, 스무스 놓고, 이렇게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저는 이제 보통 터보 스무스를 넣습니다. 터보 스무스. 터보 스무스 여기 있네요. 터보 스무스를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민수. 사실은 제가 원래는 민수가 아닙니다. 이름이. 제가 개명을 했어요. 원래 이름은 안 가르쳐 주지. 원래 이름은 민수가 아닙니다. 진짜 민수로 개명을 했는데 정말 이름이 흔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흔한 이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민수를 안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민수가 2명입니다. 제가 강민수 B입니다. 강민수 B. 강민수 A가 따로 있어요.
어, 일단 그 쉐이프 이제 라인 관련된 내용인데 라인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고요. 여기 라인이죠.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딱딱 찍어요. 찍고 딱 하면 맨 끝에 찍으면은 합칠 거냐 물어보죠. 당연히 합치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 패널로 가시면 버텍스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거 똑같아요. 에드 폴리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버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 하나하나 버텍스 두 개가 연결된 게 바로 요겁니다. 세그먼트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죠. 버텍스 세그먼트. 맨 이 스플라인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엘리먼트 개념이죠. 폴리곤에서. 요거는 뭐 폴리곤이나 엣지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1번은 1, 2, 3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 근데 이제 이 라인은 재밌는 게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를 얹으면은 그리드 숨기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폴리곤이 됩니다. 아니면 이걸 이제 스택을 합쳐주면 컬렉스 2 해주면 에디터블 폴리가 되죠. 아니면 여기다 턴트 폴리를 얹어도 돼요. 턴트 폴리 얹는데 요게 이제 에디트 폴리하고 다른 점은 보너스가 있죠. 예, 뭐죠? 예, 명구성을 이렇게 두 개를 딱 체크를 해주면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안정적인 폴리곤으로 면 구성을 해준다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덜 내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고요.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되고요.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줘도 이렇게 딱 바로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죠? 이게 또 달라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했죠? 익스트루드 해준 상태에서 턴트 폴리를 얹으면 바로 또 이 상태에서 안정적인 저게 됩니다.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얘는 바꿔도 되나요? 얘는 안 되네요. 바꾸면 안 됩니다. 여기서 턴트 폴리 해준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려면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를 얹어가지고 이걸 선택해서 폴리곤 명령을 써갖고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줘야 컨트롤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팍팍 올라가요. 여기다 뭐 10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밑면이 뚫리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많이 쓰는 게 쉘을 쓰죠. 쉘 여기 있죠. 쉘을 써주고 컨트롤 누르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형성이 되면서 모델링이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서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서클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고 이거 한 이렇게 걸쳐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어태치 시킵니다. 여기다 어태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 어태치가 있죠. 어태치 눌러갖고 이걸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를 얹으면은 이렇게 돼요. 구멍이 딱 메꿔져요. 나머지는 응용이죠. 이 상태에서 턴트 폴리 얹으면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턴트 폴리가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안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에디트 폴리 얹어가지고 이걸 선택해서 뭉태기로 선택을 해갖고 여기다가 컨트롤 F2 이렇게 했거든요. 노가다를. 근데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턴트 폴리를 해주고 얹으면 순식간에 그냥 안정적인 폴리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턴트 폴리인 거예요. 폴리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엣지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냐면 오토데스크사에서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넣어줬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죠? 예.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줘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show and result on off toggle이라고 나오죠? 예. 그죠? 여기다가 더블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면 F3번이요. F3번 이렇게 됩니다. 합친다. 지금 합치죠. 이렇게 되죠. 이런 모델링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여기 빠져나오시고요. 3번 눌러서 턴트 폴리 얹어가지고 이리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F4번. 예. 이런 모델링도 쉽게 됩니다. 굉장히 그죠? 근데 지금 약간 좀 명구성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안에 또 파고 들어가 있죠. 왜냐면은 어, 이, 이 스플라인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사실은 얘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선 그죠? 얘가 없어야 돼요. 얘가 요렇게만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 쓸데없이 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없애려면 여기에도 이제 불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선택해 주고요. 반드시 이 스플라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밑에 내리면 불린이 나옵니다. 불린 나오는데 여기서 유니언이 합치는 거죠. 유니언 이거 빼는 거고요. 합친 걸로 해놓고 얘 선택해서 불린 선택하고요.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죠. 이렇게 딱 선택하면 얘가 딱 이렇게 합쳐집니다. 아니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요걸 눌러주면 빼줘요. 다시 분리 눌러갖고 이건 빼주고요. 이건 이제 인터섹션이죠. 예, 이렇게 하면 요면 났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링 방식을 많이 씁니다. 분리해가지고 손쉽게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3번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턴투 폴리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다르죠. 명구성되는 게 안정적으로 딱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쉘 눌러갖고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디태치 누르면 떨어집니다. 디태치가 어딨죠? 여기 누르면 디태치 있죠? 디태치 하면 이제 다시 3번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두 개 이제 별도의 스플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맥스에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센터 누르면은 각각의 스플라인의 센터에 이제 피봇이 정렬이 됐고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선택해갖고 센터. Shift A, Alt A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순식간에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요. 이 스플라인 있죠? 여기 밑에 내려보면 컴파운드 쉐이프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갖고 쉐이프 분리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그래놓고 add 오퍼랜드. 오퍼랜드라는 거는 연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2하고 1은 연산을 당하는 애들입니다. 피연산자죠. 그리고 이제 행위를 당하는 애들입니다.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쉐이프 두 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여기로 가갖고 오퍼랜드 있죠?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면 이렇게 삐져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걸 빼라.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쉐이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서브스트랙션 누르면 바로 빼줘요. 그러니까 좀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렇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할 수가 있죠. 인터섹션은 합쳐지는 거고 유니언은 하고 그 합치는 거, 인터섹션은 교집합, 이거는 이제 빼는 거.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턴투 폴리 얹으면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걸 쉘로 올려주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쪽에 X축이었네요. 제가 엉뚱한 쪽으로 돌려놓고 했네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목마 바보 이렇게 치죠. 목마 바보. 바고가 아니라 바보죠. 글자체는 여기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자체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크기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아요. 아까 적용했던 방식이 다 적용이 됩니다. 턴투 폴리 해놓고 이렇게 하면 딱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쉐일을 눌러서 이렇게 보통 글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입체로 만들죠. 예. 이렇게 놓고 F4 누르면 이제 와이프레임이 안 보이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통 3D 텍스트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맥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가능하죠. 이거 말고 이제 텍스트 플러스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 새로 들어왔는데 모델링에 요거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대로 봉화 강좌를 한번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강좌에다 삽입을 하든지 제가 요건 추가를 할게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애니메이션하고 이제 다 지원이 되는데 좀 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어떤 라인을 따라서 쭉 간다.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딱
딱 이렇게 라인을 생성을 하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1번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베이지어가 있고 베이지어 코너가 있고 스무스가 있습니다. 스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부드럽게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코너 누르면 딱딱해지는 거고요. 베이지어는 이제 핸들로 이렇게 잡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E 눌러가지고 이 안 먹나요? 안 먹네요. 얘는 이렇게 잡아 돌릴 수가 있고 베이지어 코너가 있습니다. 베이지어 코너는 이제 따로따로 그죠? 보통 이제 베이지어를 많이 하죠. 베이지어나 스무스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이렇게 바뀌고요. 요 이제 인터폴레이션인데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창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클로스 올 하면 다 닫히고요. 오픈 올 하면 다 열립니다. 클로스 올 하셔가지고 인터폴레이션 선택하면 요것만 딱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수치를 올리시면 저게 부드러워져요. 다시 컨트롤 Z 하면 여기 지금 딱딱 각이 보이죠? 이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12 이렇게 올리시면 32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면수가 많아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작업을 하면 이 상태에서 대표적인 게 스위프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X 해가지고 SEW 그렇죠? 한글로 되네. SWEEP 이거 스위프 딱 나오죠?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형태가 F4 누르면 이제 와이프레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축 모델링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요런 모델링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 단면을 좀 가고 싶다. 밑에 이거 보시면 커스텀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피크 해가지고 이걸 찍습니다. 딱 찍으면 이런 식으로 목마 바보 이렇게 딱 이게 입체로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앞에 정리해 주는 거는 턴트폴리 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지브러시나 다른 툴에 넘기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상태로 가면 이런 데가 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요거랑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선에 따라서 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센터 위에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눌러보시고 원하는 위치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옵셋은 이렇게 이 식으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거 뭐 해보시면 아는 거고요. 이런 게 있고 로프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로프트 컴파운드에 있는데 컴파운드에 보면 로프트라는 게 있죠. 이걸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get pass가 나옵니다. get pass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그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로프트를 들어가면 get pass를 누르는 게 아니라 쉐이프를 눌러야 됩니다. 쉐이프를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아까 그 스위프랑 똑같아요. get 쉐이프 누르셔갖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되는데 이제 지금 반전이 됐죠. 지금 왜 반전이 됐냐 하면 다시 쉐이프 누르셔갖고요.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컨트롤 Z. 여기 시점이 여기 보면 버텍스 선택하고요. 시점이 여기라서 그래요. 이걸 선택하고 저기 시점으로 바꾸면 여기 보면 메이크 퍼스트 있죠. 이 노란 점이 스타트 점입니다. 노란 점이 항상 이 점에 보면 얘는 노란색이잖아요. 얘가 스타트 점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고 메이크 퍼스트로 바꾸면 얘가 시작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컴파운드 로프트 겟쉐이프 딱 찍으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까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저 시작점 스타트점을 바꿔갖고 해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Z에서 빠져나오고요. 근데 이제 얘는 재밌는 게 로프트는 재밌는 게 다시 로프트 적용하고요. 단면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시앱을 찍고 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모양이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중간에 가다가 한 반쯤 왔을 때는 얘를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50을 누르시고요. 퍼센트 50을 누르고 다시 게시앱을 해서 얘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킨 파라미터에 들어가시면
어딨죠? 여기 있었는데 메뉴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뭐 메뉴가 하나 이게 조정하는 메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크기를 조정하려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있죠? 요 3번 누르셔갖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R로 이걸 줄이면 뭐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로테이션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실시간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또 기능이 있고요. 이걸 다시 지우고요. 비슷한 기능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패스 디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디폼. 그건 뭐냐면 박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걸 컨트롤 A에서 에드폴리를 합치고요.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딱 구멍을 내고 얘를 두께를 주려면 쉐일을 하면 된다 그랬죠. 쉐일을 하면 이제 두께가 되는데 이제 바깥으로 두꺼워지니까 이걸 마우스 오른부터 눌러갖고 0으로 만드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를 바꾸고요. 전체 버텍스 모드에서 스케일로 조금 키워주고 그 다음에 링으로 2번 눌러서 엣지해서 시프트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링으로 돌아가죠. 링으로 안 돌아가네요. 링으로 안 돌아가네요. 이거 눌러갖고 컨트롤 3번 누르면은 링으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F3 누르면 커넥트죠. 두 개로 선택하시고 시프트 해갖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싹 돌아가죠. 이 안에 선택한 거 해제하시고요. 바깥에 선택. 자꾸 안에가 선택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바이 로컬로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놓고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놓고 키 클론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얘는 면이 있으면은 오브젝트가 웰드가 안 됩니다. 웰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불편하면 이거 두 개 체크하시면 45도 이내에 꺾인 애들은 한 번에 선택이 되라. 뒷면 무시해라. 이렇게 하면 좀 선택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뒤에 선택하고요. 델키 눌러서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키 클로드 해갖고 화면에 잘 안 보이면 살짝 움직여주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선택하고 독립 모드에서 어태치 해가지고요. 요 어태치가 아니라 요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언태치 하면 싹 다 붙고요. 1번 눌러가지고 이그노 백패싱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가 선택이 되죠. 요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선택하면은 뒤에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해제하시고 선택하셔갖고 컨트롤 C 하면 웰드입니다. 웰드. 여기 보면 웰드 있죠? 어디 있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었나 여기 웰드. 하면 256개에서 200개가 됐습니다. 딱 붙었어. 이제부터는 엘리먼트 선택하면 이 두 개만 있어요. 그죠? 바깥 놈이랑 위에 놈이랑.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키 클론해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손쉽게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태치해서 다시 컨트롤 A해서 다 합치고 1번 눌러서 C 해서 다시 OK 해서 다 합치시고요. 그럼 이제 길다란 어떤 뭐 이제 파이프 사각 파이프 같은 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떤 특정 형태의 그 선형에 맞춰 갖고 싹 돌아가게 하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처럼 이렇게 꺾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론트 뷰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고요. 1번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부터 눌러갖고 코드맨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을 스무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싹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인터폴레이션을 올리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부터 눌러서 클로즈 올 해서 요거를 32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너무 하면 18 하면 여기니까 세그먼트 한 18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패스 디폼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일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PATH 패스 디폼. 요 WSM이라는 거 말고 요겁니다. WSM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이거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그럼 이제 모디파이어가 딱 얹혀지죠. 패스 디폼이라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딱 찍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좌표축을 정렬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Y 막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딱 돼요. 근데 여기 끝까지 안 오잖아요, 라인으로. 그러면 스트레치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그러면 이런 모델링이 쉽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단면, 요거는 굉장히 쓸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캐릭터나 메카닉이나 몸에 붙어 있는 파이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나 해놓고 요거 하나만 잘 만들어 놓고 짜라락 붙여가지고, 그죠? 정밀하게 모델링 해놓고 쫙 붙여서 파이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터보스무스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파이프가 되죠. 요거를 다시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스케일로 이렇게 살 올려주면 이렇게 놓고 조금 줄인다든지, 예. 그리고 다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모델링이 됩니다. 파이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모델링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를 조금 알려드리면 Alt Q 눌러갖고 빠져나오시고요. 얘를 이제 두께를 주는 건 쉘이라 그랬죠. 쉘을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F4번 눌러서 와이프폰 보내주고요. 좀 밑에 이너 말고 아우트라인을 올려보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5 정도만 올려볼게요. 바깥으로 빼주고요. 근데 이제 이 쉘이라는 거는 좋은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지브러시도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탑뷰에서 라인 하나 만듭니다. 라인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딱 찍고요. 1번 눌러서 얘를 스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밀어줘요. 그 상태에서 저 Q 누르는 거예요. WQ. 제가 이제 타블릿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시 1번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충고를 하나 드리면, 가급적이면 맥스를 쓰시더라도 타블렛을 쓰세요. 타블렛을 미리 사셔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타블렛을 자꾸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또 지브러시에 가면 타블렛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긴 마우스로 했다가 거기 가면 타블렛을 했다가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맥스에서도 제가 이제 그 지인들이나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써놓는데, 타블렛을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손도 안 아프고 막 이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나중 가면 손목이 엄청 아파요. 근데 이 타블렛을 쓰면은 장시간 작업해도 되게 무리가 안 옵니다, 몸에.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블렛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투오스 프로랑 이게 뭐죠? 인투오스 2인가요? 2하고 인투오스 2는 이제 아이는 지인이 줘갖고 제가 쓰고 있고, 타블렛이 2개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놓고 쓰고 있고, 그냥 가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연습할 때 연습용으로 쓰고, 강의나 이제 제 작업할 때는 인투오스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 2. 비싸더라고요. 프로 2는 한 40몇만 원 줬어요. 근데 이제 돈 값어치를 합니다.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거에는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좀 비싸다고 좀 하지 마시고, 한 3, 40만 원짜리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런 거 제가 솔직히 추천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타블렛을 쓰시길 바랍니다. 타블렛 쓰시면은 Alt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마우스하고 똑같이 세팅하시고, 이제 컨트롤 Alt 누르고 위아래 들어가면 이렇게 확대 축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 위에 타블렛 버튼만 눌러갖고 이렇게 돌리면은 패닝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불편해요. 이렇게 쉽게 돼요. 벌써 타블렛을 하면은 화면 이렇게 안 보이는 저 가운데 녹색 줄 있죠? 녹색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맥스도 타블렛 유저를 많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이제 뭐랄까? 좀 그 폴리드로라 그래갖고 리본 메뉴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드로 이렇게 페인트 오브젝트 프리폼이나 프리폼 기능이요. 이런 거. 에드 폴리가 돼야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이 타블렛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우스라는 것보다는 타블렛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폴리드로라는 얘기는 폴리곤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는 타블렛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타블렛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성인분들은 그냥 소주 몇 잔 먹었다 생각하시고, 소주 한 잔 먹어도 한 4, 5만 원 우습게 나오잖아요. 친구들하고 몇 잔 먹으면은 그냥 2, 3차 가면은 막 그냥 1, 20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번 참고 하신다고 생각하죠. 학생분들은 좀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장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장비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그돈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돈 값어치를 합니다.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또 보장하기 때문에 몇 분 동안 또 작성을 했네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쉘에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베벨 엣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시고요. 베벨 스프레인 있죠? 넣어놓으로 돼 있죠? 이걸 체크 클릭한 다음에 이걸 딱 누르면 옆에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액자나 식탁 같은 거 옆에 사이드 돌아가는 문양 있죠? 그런 거 할 때 편하죠. 또 재밌는 건 위에 선택해가지고요. 1번 모드에서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그럼 저렇게 늘어나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스플라인의 엣지 버텍스를 추가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셔갖고 리파인 있죠? 리파인 여기 그 쿼드 메뉴 그냥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나오는 쿼드 메뉴에 리파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셔갖고 스무스로 바꾼 다음에 W 눌러갖고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모델링 한다? 글쎄요. 이런 거 그냥 모델링 하려면 제 생각에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알면 이건 딱 보고 이런 거 모델링 해와라. 그러면은 금방 하죠. 다시 1번 눌러 빠져나오셔갖고 여기서 또 이제 추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드 폴리 해갖고 위에 얹혀갖고 항아리다. 지웁니다. 뚜껑 지우고 다시 쉘로 이너값만 좀 올리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안쪽에만 두께를 주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딱 주면 그냥 항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연동이 돼서 쓰인다는 거. 이제 좀 몇 가지 기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몇 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게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연간 모델링을 해보니까 요 정도 기능만 알아놓으셔도 라인으로 모델링 하는 거는 막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고하셨습니다.